매일 아침 갑자기 수급자가 아니라는 문자를 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입니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나는 통보. 과연 남의 일일까요? 실제로 매년 실시되는 정기조사에서 무려 2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자격 변동을 겪고 그중 상당수가 하루아침에 지원을 잃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탈락하신 분들 대부분이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은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전산망에는 명확한 조사 대상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내 상황이 정말 안전한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자격을 잃었을 때 내 권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수급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 테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정기조사는 4월과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겠지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은 공식 발표가 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인적사항 정비가 끝났고 2월에는 금융기관의 데이터가, 3월인 지금은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습니다. 즉, 4월에 조사가 개시될 때쯤이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내역은 이미 분석이 끝나 결과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매달 이루어지는 수시 조사를 통해 통장 내역이나 소득 변동은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만 잘 넘기면 된다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을 위협하는 5가지 결정적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도와준 건데 설마 알겠어? 라는 안일함. 최근에 아주 잠깐이라도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식당 일을 도왔거나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으신 경우 말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데이터가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단 하루의 근로소득이라도 시스템은 놓치지 않습니다. 소득 신고는 없는데 매달 생활비 지출이 발생한다면 담당자는 반드시 출처를 묻게 됩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모두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한 집값 상승과 자녀의 자동차 선물.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내가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동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공시지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타던 차를 명의만 바꿔준 경우도 치명적입니다. 자동차는 일반 재산보다 훨씬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어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은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식 수익과 보험 해약금의 함정. 최근에 주식값이 올랐거나 보험을 해지하신 적 있으신가요? 팔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하시겠지만 조사는 현재 시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 해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그 돈을 병원비로 급히 쓰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재산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보가 도움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망의 네 번째와 위기 상황 대처법. 당신의 통장 잔고가 말해주는 모든 것.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통장 잔액과 입출금 내역입니다. 정부는 통장의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가 잠시 맡겨둔 돈,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 혹은 보험금을 타서 바로 쓴 돈이라 할지라도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 금액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통장에 큰돈이 오갔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증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이해 신청하세요. 만약 정기조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여러분에게는 이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 자료입니다.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 병원비로 썼다는 진료비 영수증, 혹은 지급 내역서 같은 것들이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한 서류 한 장이 끊길 뻔한 생계의 끈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수급 탈락 이후에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설령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단 등을 통해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인터넷이 편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수급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번 소득에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될까? 고민하기보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사소한 소득과 재산 변동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대비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수급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기 위해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속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걱정 하나 내려놓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